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는 ipsos의 사우스 코리아 2025 보고서를 좀 깊게 파헤쳐 볼까 합니다. 2025년 한국 사회 변화들, 그 핵심 정보들을 저희가 쏙쏙 뽑아왔으니까요.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. 네, 이 자료들 보면 진짜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아요. 뭐랄까, 세대 차이부터 소비, 기술, 또 세계 속 한국의 모습까지 정말 다각도로 볼 게 많습니다.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세대 이야기 같아요. 특히 10대랑 50대, 이 두 핵심 소비층의 차이점, 또 의외의 공통점 같은 거요. 그렇죠. 10대는 뭐 역시 디지털 네이티브답게 SNS로 유행을 확 만들고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구매 결정에 꽤 힘을 쓰더라고요. 맞아요. 근데 재밌는 건 건강 관리하면 피부, 이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대요. 거의 40% 가까이 가요. 네, 피부. 반면에 이제 50대는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되니까 좀 더 근본적인 건강? 그러니까 웰빙 그 자체에 관심을 많이 두는 모습이죠. 아하, 웰빙이요. 네, 뭐 갱년기 같은 신체 변화도 느끼고 하면서 건강검진이나 영양관리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쓰기 시작하는 거죠.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요. HMR, 그러니까 가정 간편식 있잖아요. 네네, 가정 간편식. 그 소비 증가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50대랑 60대 이상에서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났다는 거예요. 와, 그거 정말 의외인데요. 보통 젊은 층이 더 많이 찾을 것 같은데. 저도 처음엔 좀 놀랐어요.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편해서만은 아닌 것 같고요. 아, 그럼 뭔가 다른 이유가. 네, 뭐랄까 좀 더 다양한 경험이나 영향까지 생각하는 그런 액티브 시니어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요. 그렇군요. 네,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게 K-팝 팬덤 이야기인데요. 아, 맞아요. 저도 그거 보고 좀 놀랐어요. 예전엔 거의 10대들 세상 같았는데. 그렇죠. 근데 이제 50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거죠. 임영웅 씨 같은 경우 첫 주 앨범 판매량이 110만 장 넘었다고 하잖아요. 와, 110만 장. 아이돌 팬덤이랑 비교해도 뭐 전혀 밀리진 않네요. 네. 그리고 팬덤 활동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2019년 대비해서 2021년에 보니까 확 늘었더라고요. 거의 76%까지요. 세대 간에 뭔가 새로운 소통 창구가 열린 느낌이네요. 맞습니다. 자, 다음 흐름으로 넘어가 보면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경향, 이것도 아주 강해지고 있어요. 아, 나에게 집중. 특히 Z세대들, 미래가 좀 불확실하다고 느끼니까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하는 데서 안정을 찾는 것 같아요. 예를 들면요. 뭐 MBTI나 퍼스널 컬러 진단은 이제 기본이고요. 유전자 검사 같은 셀프 분석 도구에 돈 쓰는 걸 아까워하지 않는 거죠. 유전자 검사까지요? 와. 네. 5만 원 이상 지불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30%가 넘어요. 이게 예전에 막 시간 쪼개 쓰던 갓센 트렌드랑은 또 다른 거죠. 좀 더 개인화된 셀프 케어로 진화했다.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정확합니다. 셀프케어. 그리고 이런 자기 이해가 소비 패턴으로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예전처럼 그냥 물건을 갖는 것보다 이제는 경험이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그런지 구독 서비스 이용률이 엄청나죠. 한국인 10명 중 9명이 이용하고 평균 3.4개 정도 쓴다고 하니까. 월 평균 지출액도 4만 원 정도 된다고 하고요. 네. 이게 다 모여서 2025년에는 한국 구독 시장 규모가 100조 원까지 커질 거란 전망도 있더라고요. 100조요? 와. 진짜 가전제품부터 자동차 기능까지 구독하는 시대가 됐네요. 그렇죠. 근데 또 동시에 그냥 소비하는 게 아니라 가치 소비, 이 경향도 아주 뚜렷해졌어요. 가치 소비라면 뭐 예를 들어 친환경 제품 같은 건가요? 네, 그런 거죠. 한국인 72%가 자기 가치관이랑 맞는 브랜드를 선호하고 또 70%는 좀 비싸더라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제품을 사려고 한대요. 이게 세계 평균보다 5%포인트나 높아요. 오, 자신의 신념을 소비로 보여주는 거네요. 네. 그런데 좀 아이러니한 건 ESG 있잖아요. 환경, 사회, 지배구조. 네, ESG 경영 중요하다고 많이들 얘기하죠. 근데 정작 ESG에 대한 인지도는 아직 40.6% 정도로 낮은 편이에요. 심지어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거의 60%에 가깝고요. 아, 그래요? 중요하다는 말은 많이 듣는데 개념 자체는 아직 좀 낯설군요. 네, 하지만 또 재밌는 건 이게 내 일상과 관련이 있냐는 질문에는 65%가 그렇다고 답했다는 거예요. 인식과 체감 사이에 좀 간극이 있네요. 흥미로운데요. 그렇죠. 기술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요. 맞아요.
한국 하면 IT 강국 이미지가 딱 떠오르잖아요. 인터넷 보급률이나 오지 인프라는 뭐 세계 최고 수준이고. 네, 인프라는 정말 잘 되어 있죠. 그런데 정작 AI 활용률은 사무직 기준으로 보면 73%로 세계 평균인 75%에 약간 못 미친다는 지적이 있어요. 아, 그래요? 네. 그리고 민간 투자 규모도 미국이랑 비교하면 격차가 좀 크고요. 또 서울시 데자뷰 시스템 같은 거 있잖아요. AI로 CCTV 분석해서 위험 상황 감지하는 거. 이런 기술 발전이랑 개인정보 보호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도 계속 고민해야 할 문제죠. 그렇네요. 기술의 밝은 면과 또 다른 면을 같이 봐야겠군요. 맞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K푸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? 아, 이거 정말 신나는 소식이죠. 요즘 K푸드 인기가 대단하잖아요. 반도체 말고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막 떠오르고 있고. 네. 특히 냉동김밥이 미국에서 그렇게 히트를 쳤다면서요. 맞아요. 저도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요. 이게 건강하고 간편하다는 이미지에다가 또 K 콘텐츠 열풍까지 더해지니까 시너지가 나는 거죠. 불닭볶음면도 그렇고요. 아, 불닭볶음면 챌린지 그거 정말 대단했죠. 그렇죠. 냉동김밥은 특히 채식 트렌드랑도 잘 맞아서 여러 개국으로 수출될 만큼 성공했고요. 불닭볶음면 성공 뒤에는 말씀하신 파이언 유들 챌린지 같은 소비자 참여 유도. 네, 소셜미디어 활용. 네.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현지화 전략이에요. 뭐 일본은 야키소바 맛, 태국엔 마라 맛 이런 식으로 현지 입맛을 파고든 거죠. 아하, 그냥 매운맛만 있는 게 아니었군요. 네. 이게 단순히 음식을 파는 걸 넘어서 한국 문화를 경험하는 방식으로 소비되고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. 와, 오늘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2025년 한국 사회 정말 변화가 역동적이네요. 세대 간의 상호작용부터 시작해서 나에게 집중하는 소비 트렌드, 또 기술 발전의 기회와 과제, 그리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K푸드까지.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많은 걸 짚어본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특히 그 G세대의 셀프 케어 트렌드는 어떻게 보면 좀 불안한 시대 속에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아를 찾고 또 세상과 소통하려는 그런 노력으로 보여요. 네, 그렇죠. 기업들도 아마 이런 자기 브랜드와 욕구를 잘 읽고 더 세밀하게 다가가려고 하겠죠.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 외에도 이 자료들 속에는 사실 더 깊이 파고들 만한 재미있는 연결고리들이 숨어 있거든요.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한 셀프 분석 트렌드가 점점 더 개인화되는 구독 서비스랑 앞으로 어떻게 더 정교하게 결합될 수 있을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것도 꽤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.